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그래서 공천에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는 더 확대되고 강도도 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홍에 4분 오열돼 있죠. 특검 대응 TF의 인적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돼야 조직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당내 갈등 상황을 감안하면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먼저 특검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오늘 특검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는 어제 조사를 받았죠.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거 진술하셨어요? 목걸이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지금 오늘 조사받으신 거 입장 없으세요? 목걸이 혹시 모조품인가요? 두 분과 특검 관련 소식과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불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란 특검에서 부르는 것도 안 오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 부르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은 안 오고 있어요.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고 보세요? 재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예측컨대는 어떤 조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아마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미 본인이 믿었던 사람들 아니면 본인과 같이 그동안 입장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도 이미 다 바꿨고 최혜병 특검 가서도 다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효 전 차장도 바꿨었고 이번에 출석을 해야 될 김건희 특검은 혐의가 두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명태균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아닙니까? 근데 벌써 지금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그렇게까지 자기는 전화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입장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에 가서 더 이상 자기가 방어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저렇게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만은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이랄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의 무거운 형량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그런 자세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나 아니면 국민의 시각, 눈높이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게 제일 나은 전략이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특검이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밝혔듯이 강제 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다가 온갖 비리 혐의에다가 그런 사람 어떻게 수사를 안 합니까? 조사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근식 실장님은 동의하세요? 어떻게 다른 생각이십니까? 우선 지난주인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정치적 탄압은 나로서 조카다. 나만 정치적 탄압을 하고 다른 분들은 괴롭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실었냐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재판을 불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난주에 썼던 그런 비장한 각오의 SNS를 물론 이제 본인이 구술했거나 본인이 아마 써서 줘서 변호인들이 아마 그 계정을 활용해서 올렸겠지만 그 SNS 내용과 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몰라도 그때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면 재판은 임하는 게 본인의 말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재판도 임하지 않고 있고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자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특검 자체가 동의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모든 소환과 조사를 불응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 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 재판 자체와 특검 수사 전체를 거부하는 정치범으로서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그 학생운동하던 정치범 그 학생운동 사범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재판 거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실제로 아까 우리 하민수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극소수의 윤어게인 지지 세력에게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과연 재판의 진행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또 특검의 수사와 소환 자체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과연 향후에 본인의 정당성에 도움이 될지 그건 제가 볼 때 좀 궁금한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요. 오늘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까? 예, 실제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분명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건강상 문제에다가 특검이 그 미리 결론을 내려갖고 끼워맞추는 이런 데 그 강압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전면 보이콧한다. 예. 이런 데 그 두 가지 이유로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 건강 다요? 문제와 특검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그래서 이게 보이콧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강상의 문제부터요. 어디가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이제 1.7평 방에 그 폭염이잖아요. 예. 누우면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3평이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조국 대표하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있는 방보다 좀 더 작은 독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폭염에 당뇨가 심한 데다가 눈에 질환도 있었고 지금 상당히 어지럼증이 그 오래 걷기도 힘든 이런 이제 그 심각한 건강 상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오랜 장시간의 수사에는 좀 어하기 어려운 재판이나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실명 소견을 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 보도는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이게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라는 게 그 식이요법하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운동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만 압수수색이 4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도 지금 사실상은 이게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만 가지고 이게 당뇨가 잡히질 않는 거죠, 치료가. 그러면 두 번째 이유요.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대응도 정치적인 대응으로 나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내란죄로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계엄의 내란의 과정에 있는 사소한 비교적 내란보다는 사소한 범죄들로 2차로 구속영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 특검의 수사가 이게 정치보복 의도가 있다. 이래서 이제 그 지금 보이콧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특검 수사에는 아마 끝까지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소환을 했는데 내일도 당연히 안 나가고 앞으로 다른 특검에서 불러도 계속 안 나갈 거란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강제로 끌어가긴 힘들 겁니다. 왜요? 특검 수사관이 그 교도소 안에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예. 결국 이제 교도관 뭐 한 4-5명이 들어가서 뭐 팔다리 잡고 놀지는 몰라도 그거는 게 국제적으로 인권에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우리 법에도 그 구속된 사람이 재판 안 놓을 때는 골석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강제로 인치하기는 불가능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관이 강제로 인치하는 거를 만약에 시도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기간 만기 후에는 그 일제 재판에 불응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도 그렇고 일반 재수사들도 그 재판에 안 가겠다, 수사 안 가겠다고 하면요. 골석으로 해야지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특검 조사는 그렇다 치고 재판도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까? 재판은 이게 좀 더 다른 대응입니다. 재판은 지금은 이제 그 비교적 덜 중요한 정인신문이거든요. 예. 정인신문은 이제 그 공판 외기일로 해서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정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장시간 앉아있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재판은 이제 못 나가고 있지만 실제 변호사들이 나가서 정인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꼭 필요한 시점이 되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다시 나중에 응할 걸로 봅니다.
필요한 시점에는 재판에는 나갈 것이다. 예, 지금은 이제 비교적 덜 중요한 정인들 신문이 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재판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없어도 변호인이 있으면 이게 그 반대 신문이나 정인 신문이 가능한 겁니다. 예. 최근에 심평 변호사도 그렇고 좀 뭐 면회를 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도 면회를 혹시 가보셨거나 혹시 전해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직 면회는 안 가고요. 예. 아마 이제 여러 변호인들이나 또 가족들, 지인들한테 그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요 윤상현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그 전화를 받았다고 이제 특검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이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실도 윤 전 대통령이 좀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신문이나 변호인 접견이 되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요. 예. 아마 윤상현 의원도 이제 변호사하고 자문을 해서 팩트를 전화 받은 걸 부인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 다만 이게 법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이 뭐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옛날에 친박을 전략적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담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단순하게 뭐 어느 한 지역구에 누구를 좀 잘 부탁한다. 예. 뭐 이 정도 발언만 가지고 이게 과연 법에 금지되는 거냐. 법리적으로 아마 윤상현 의원이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전화 통화는 인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변인들의 진술 변화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조금 이게 그 부인하는 것보다는 뭐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당선자 신분일 때 윤상현한테 한번 이게 잘 부탁한다 전화한 거고요. 예. 그럼 잘 검토해 보겠다 하고 또 이게 공감 위원들이 그런 데서 이게 공천이 또 100%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하게 의견 설명 정도 가지고 이게 과연 불법이라 업무방해가 되는지는 앞으로 이게 법리상 치열한 다툼이 될 거고 법적으로는 이게 뭐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잘 부탁한다 정도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도 어제 특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족과도 뭐 서 변호사님 자주 뭐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좀 조사했다고 하던가요? 국고 손실입니다. 그때 김성교 의원 양평 군수 때 예. 아마 이제 그 양평 공영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파트 그때 개발 부담금을 뭐 이게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게 이제 그 국고 손실의 공범으로 그 국고 손실은 이제 회계 책임자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성교 그때 그 지금 의원이지만 그때 군수 예. 하고 이제 그 아마 공모를 해가지고 나라에 들어올 개발 부담금을 축소했다든지 아마 이런 혐의로 하여튼 그 압수수색의 영장에는 국고 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모으는 게 김건희 여사의 그 목걸이 아시죠? 예. 목걸이가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오빠의 장모 집에서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이게 그 오빠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사돈의 팔촌인데 오빠의 장모집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영장이 발부됐는지 저희도 경위가 의아하고요. 예. 아마 이게 뭐 영장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미리 그 목걸이가 있는 걸 알고 영장이 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 다른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즉시 사후 영장으로 예. 이렇게 압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 이 목걸이가 진품은 아니고 모조품은 맞습니다. 시리얼 예. 넘버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냥 모조품인데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맡겨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과연 압수를 근거가 뭔지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왜 압수를 해가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 과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워낙 관심을 뭐 몇 년 전부터 이게 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물품이어서 왜 이것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사돈댁에 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옮겨갔느냐거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서 이제 오빠한테 선물한 거고요. 오빠한테 목걸이를? 예. 그 부인 있잖아요. 언니죠, 언니. 아, 뭐 은키 오빠한테- 언니 얘기하는 건가요? 예, 김진우 씨 부인.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선물한 거고 그걸 잠깐 한번 빌려서 이제 그 외국 갈 때 한번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발언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선물을 줬어요. 예. 모조품을.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외교 석상을 가야 되는데 다시 그거를 모조품을 가져와서 공식 석상에서 착용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상식적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모조품을 외국에 그 하고 간다는 게 좀 약간 뭐 부적절할 수는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은 들지만 문제는 이게 특검은 이제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이게 그런다 해서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 이게 뇌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통일부에서 우리 목걸이 또 다른 목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것처럼 이게 뭐 청탁이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한 문제하고 이게 불법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도저히 누구한테 뇌물을 받은지 그 특정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모조품이라면 또 재산 신고 의무도 값어치가 낮기 때문에 예.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좀 망신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현재로서. 예. 그렇다면 이 목걸이는 일단 소유자는 오빠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빠도 이게 장모 집에 그냥 부인 거니까 예. 이렇게 보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보도가 오빠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인멸이라는 게 범죄가 되어야 증거인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모조품 목걸이를 뭐 선물했다고. 근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제 말은 범죄가 성립 안 하는데 증거인멸이 될 수가 없고요. 예. 여기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보통 그 타인 사건입니다. 자기 사건이나 자기가 또 공범일 때는 증거인멸이 안 돼요. 예. 따라서 뭐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 증거인멸은 뭐 안 맞다고 봅니다. 범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그건 인지상정이죠. 예, 또요. 김건희 여사 모친도 압수수색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전해 들은 바가 있으세요? 결국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평 공흥 그 지구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동시에 다 놓은 거예요. 예. 같은 날에.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그거는 공흥지구 개발은 이제 그 김진우 씨가 사상 대표이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뭐 이게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또 아까 장모님 집처럼 그 압수수색 차원에서 광범하게 동시에 압수수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김건희 여사 모친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까지는 안 오를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장모님처럼 이제 혹시 뭐 또 언니게는 게 있는가 예. 이런 차원에서 아마 동시에 놓은 걸로 봅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는 8월 6일 날 출석하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김건희 여사는 나가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뭐 나가나 안 나가나 이게 뭐 구속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든 이게 그 구속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거고, 수사에 안 나가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방식도 변호인이 특검 측에 좀 협의를 요청한 거를 특검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소환 방식,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무리하게 변호인이 요구한 게 없고요. 예. 하루에 조사 하나 하자는 게 뭐냐면 심야 조사는 어렵다. 지금도 법에 보면 이제 뭐 9시 넘어가면 이게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혐의가 많은데 하루에 하나 조사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보통은 14시간 걸리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심야 조사는 너무 이렇게 가혹하고 힘들고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 가능하면 이제 그 하루에 하나씩 해서 여러 번 이게 부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요청이 되는 정당한 요청이고요. 예. 굳이 뭐 특검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 심야 조사는 동의 안 하면 힘듭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되더라도 8월 6일에는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예, 무조건 나가고 오히려 이제 그 피고인이 김건희 여사가 동의를 안 하면 예. 심야 조사를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예. 따라서 이제 뭐 저희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심야 조사만 불응하고 예. 정상적으로 이게 다 조사는 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출두할 겁니다. 심야 조사만 좀 피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봤는데 하면서 일단은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절대 안 나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특검이 출범한 의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저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해지는 거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 인식을 못하는 망상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독립운동했습니까? 학생운동을 했습니까? 멀쩡한 날, 평온한 날 위헌적 불법 계엄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부인은 온갖 비리 혐의, 16가지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제대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직도 본인은 법 외에 있는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체포 안 받으려고 했고 수사 안 받으려고 했고 이제는 재판도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특검도 일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이 지금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혐의가 안 밝혀지겠습니까? 내란과 외환 혐의는 저는 이미 많이 밝혀졌다고 보고 예. 뭐 공천 관련된 거랄지 여러 가지 부정 비리에 관한 것도 워낙에 많은 부분들이 특검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보면서 아니 이제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구치소에 갇힌 사람이 그 구치소가 작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9 평방미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혼거실에 1인 그 쓰는 규모가 2.58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한 3배 가까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재구속된 뒤로 하루에 2회, 3회씩 면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면회실에 따로 나가가지고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변호인을 만나든 누굴 만나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예. 저 언론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책이라도 써보라고 하니까 예.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저분이 무슨 책을 쓰겠습니까? 그래 따진다면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대표나 책 다 쓰고 있잖아요. 예. 책도 다 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지옥 같다고 했다고 지금 그런 불만까지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을 바꿔놓고 이제 겨우 추경 통과시킨 다음에 경기가 좀 살고 있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갔다고 얼마나 됐다고 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 또다시 화를 나게 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는 씻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요약해 보면은 일단은 특검 조사에서 나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뭐 심평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또 그렇고 지지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일단 나가긴 나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검 수사를 처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피의자 신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석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거나 뭐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영장을 쳐서 인신을 구속해 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일단 조사에는 성실히 임한다. 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기에 구속돼 가지고 형사재판 하기 전에는 일단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에는 잘 나왔어요. 물론 나와서 일절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소환에는 응한다. 그러나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런 정도지 소환 자체를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8월 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이번 특검 수사 소환은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와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태도를 그렇죠. 하고 묵비권을 예.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16가지 혐의 뭐 많습니다. 조사할 것이 많은데 지금 대두되는 게 앞서 저희가 물어봤던 목걸이 문제인데 그거 민주당에서도 의혹 제기했었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 서정욱 변호사나 아무튼 김건희 여사 측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불거진 게 2022년 6월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현직 대통령의 첫 순방입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목과 팔과 브로치를 찬 게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 명품 액수가. 예. 목걸이 하나만 7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혔었잖아요. 그게 6,200만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첫 순방에 해외 정상들, 나토 정상회의에 그 수십 명의 정상 배우자들이 있고 정상이 있는데 짝퉁을 하고 간 거예요. 대한민국 영부인이 저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시 이 논란이 됐을 때 그때 해명을 제대로 했어야죠. 3년 전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소상공인들에게 구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 5월에 와서야 이건 전부 모조품이고 그래서 분실했기 때문에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모른다고 했는데 사돈집에서 나온 겁니다. 오빠의 장모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진품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바꿔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를 모욕 주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 보도한 것처럼 가품이라면 예. 진짜 수천만 원대 목걸이가 있는 거고 브로치가 있는 거고 다 팔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누구한테 받았나? 예. 왜 신고를 안 했나? 500만 원짜리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뇌물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저는 밝혀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목걸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처럼 큰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지만 한민수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누군가에게 그게 진짜로 바꿔치기 한 의도가 만약 밝혀진다면 이건 뇌물로도 갈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논란이 됐던 건 당시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착용했던 것들이 고가의 제품으로 이야기가 됐고, 근데 재산 신고에는 없었으니까 이제 논란이 제기된 거예요. 예, 그렇죠. 정치적 의혹이 제기된 건데 그 부분에는 해명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점이 지금 특검이 바라다보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바뀔 수는 있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계속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토 정상회의 때 저걸 논란이 되니까 지인한테 잠깐 빌린 것이다. 그때는 가품이라는 이야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진짜니까 차고 갔으니까 지인한테 빌렸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의혹이 커지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게 모조품인데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발견이 되니까 내가 오빠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잠깐 빌려서 착용한 거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발견된 것 자체는 모조품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정상회담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진짜인지, 진짜 목걸이라면 그 진짜 목걸이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은닉하고 대신 알리바이용으로 가짜 목걸이를 사후에 사서 구매해서 오빠한테 줘서 알리바이용으로 이렇게 맡겨놓은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의혹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언론상에 제기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특검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하는 건데, 이 자체로는 정치적 논란은 되지만 범죄 혐의가 지금 나와 있는 건 현재 아니죠. 수준에서는. 근데 왜냐하면 진짜 가짜가 확인이 되고 진짜가 따로 있고 진짜가 또 만약에 발견이 됐다든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진짜의 구매처, 구입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구입처를 물어본 다음에 이 고가니까 어떤 누가 줬고 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줬는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짝퉁이라는 모조품이라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예. 이번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집에서 자택에서 샤넬 구두가 12컬레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샤넬 명품 구두를 12컬레씩 집에 진열해놓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최모 목사로부터 벌건 대낮에 디올 명품백을 서슴없이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을 따라서 첫 정상회담에 1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보석을 칭칭 감고 갔는데 이거를 짝퉁을 하고 갔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샤넬 신발도 다 모조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어디까지 속이려고 합니까? 남편도 거짓말, 아내도 거짓말. 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윤상현 의원 조사 내용부터 다음에 볼 텐데 이제 진술을 바꿨죠.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을 화면 보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김근식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얘기는 전화 안 받았다고 하다가 전화는 받았다. 그거를 한기호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한테는 얘기를 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보기에 공관위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 의혹이 됐던 대통령의 전화를 지난해 10월이죠.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리고 대통령의 그 목소리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뭐 상현이한테 전화해볼게 라는 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논란이 됐을 때는 윤상현 의원이 부인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가 이제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금 진술이 바뀐 거거든요. 저는 이제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도 8월 6일 날 소환에 응할 이유는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한 피의자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상현 의원도 진술이 바뀐 건 구속을 면하기 위한 또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제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휴대폰을 제출했고 비밀번호도 풀어줬어요. 그러면 휴대폰에 통화 내역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안 했다는 기존의 그 부인은 이제 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진술을 바꿔서 전화를 받았다는 인정하는 거죠. 전화는 받았지만 공관위에서 김영선 당시 후보를 공천을 주려고 그 뜻대로 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면서 이걸 갈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화로 인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내가 실행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우리 공관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해서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업무방해나 본인의 직권남용 같은 거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고 장제원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이것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것도 저는 피의자로서는 뭐 합리적인 또 진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5선인가 6선 정치인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우리 당의 전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인데 그 중진 다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처음부터 가장 늦게까지 관자 앞에 가서 윤석열을 보호하겠다고 한 분이잖아요. 윤석열과 함께 끝까지 동지적으로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신 분인데 이제 와서 피의자로서의 합리적 선택,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인을 번복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옛날에 저는 전두환을 끝까지 비호했던 장세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의리라도 있어요. 물론 전두환 같은 독재자를 뭐 의리로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충신이냐 간신이냐의 기준은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면 잘 부탁한다 정도의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특검에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정도 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지요. 그렇죠. 별도로 공천 관련된 개입으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거라는 거 드러난 거 없습니다. 제 기억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해서 그 정무수석도 구속이 됐었어요.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죄가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드러나는 게 그 윤상현 의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장제원 당시 인수위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공관위원장입니다. 한기호 부위원장은 사무총장 겸 부위원장이에요. 공천의 실무를 총책임진 사람입니다. 이거를 곧 취임할 바로 하루 이틀 뒤면 취임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의견을 떠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김영선 공천 줘. 이거 아닙니까? 그럼 명백히 공천에 개입을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드러나는 건 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때 명태균 씨 그 관련해서도 녹취 그렇고. 민주당이 처음 틀었을 때 네. 그 명태균 씨하고 했다는 그 녹취 처음 공개했을 때 그 당시에 그거 말고 더 뭐가 있느냐 굉장히 의문 많았었잖아요. 민주당. 네, 최근에 질문 드러나-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지금 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예, 그렇게 예.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이었나? 이런 정말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를 저희들이 나중에 또 추가로 공개된 걸 보면은 거기에는 상현이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이런 얘기를 서스름없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분의 거짓말과 후한무치한 행동은 속속들이 드러나요. 저는 이미 이번에 특검에 나가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혐의가. 그래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나가지 않은 거고요. 저는 여기에 더 중요한 것들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예. 대선 과정에서 그 명태균 씨나 다 통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해주라고 지시를 한 게 된 거고. 예. 이건 엄중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김근식 실장님 지금 당 입장에서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무언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했었죠. 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TF 인선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고 좀 속수무책인 상황인 겁니까? 지금 실제로도? 지금 일종의 내후애환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특검 대응 TF를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의 대상에 오른 우리 당의 지금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예.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은 분도 이미 뭐 권성동, 이철규 등등이 압수수색 받았고 특검에 이제 공식 피의자로 소환된 거 첫 번째가 이제 어제 윤상현 의원이었고요. 그럼 앞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장병 특검해서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소환되거나 압수수색 받을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박할 건 반박하고 법적으로 불리할 건 분리하면서 당을 지켜내는 이런 식의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TF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걸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치고 들어올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의 내용입니다.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쇄신파와 기득권파 싸움이 진행이 되고 뭐 한쪽에서는 뭐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파가 있고 또 인적 청산 거부하고 전환길과 손잡자는 파가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내부적으로는 시끄럽고 밖에서는 특검이 세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수사할지조차도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자성어로 내후애환의 시절이라서 지금 지도부에서도 마땅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난감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혁신의 강도를 높여서 저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 세 가지의 국민 앞에 잘못한 것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잘못한 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사죄하고 속고대지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해서 선제적으로? 예, 선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당은 이제는 그 세 가지 특검의 본질적인 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라고 정리를 해낸 다음에 그 정리한 상태에서 혁신을 전제한 상태에서 특검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나 또 민주당의 어떤 내란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특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당 지도부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